한국사에 이어 한류마저 훔치려는 중국의 뻔뻔한 동북공정의 주체가 중국 정부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페페TV에서는 최근 중국 당국에서 중국 현지에 판매되는 김치 관련 제품을 모두 파오차이라고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이후 시청자 여러분의 분노 어린 댓글 폭탄이 쏟아진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과거 2011년 중국 정부가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2008년 중국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고유의 문화라며 아리랑을 틀어놓고 반주에 맞추어 한복을 차려입은 무용수들을 동원해 장구춤과 부채춤까지 추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에서는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우리나라의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아리랑을 뺏지 못한 서름을 분풀이라도 하듯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유산들을 빼앗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짝퉁이 진짜라고 우겨봤자 진짜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는 중국이 아무리 우겨봤자 진짜는 따라갈 수가 없다, 한국의 문화 원조는 한국이라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상황이 전해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대체 중국은 왜 이렇게 우리의 문화를 빼앗아가지 못해 안달난 것일까요? 현재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족으로 전체 인구의 약 92%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55개의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8%에 불과한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소수민족이 중국 전체 영토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그곳에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많은 양의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소수민족이 저마다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1년 소련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결과 소련은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공화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중국은 과거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많은 문화가 파괴되었습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은 4000년 중화 문명을 중국인들 스스로 부숴버린 대규모 반달리즘으로 중국 문화 전반이 파괴되어 분야에 따라 수백, 수천 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혁명적 발전이 아닌 혁명적 쇠퇴 시기를 거치며 기존의 중국 문화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 중국의 수많은 문화유산과 서적 등이 홍위병들에 의해 파괴되고 소실되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탐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근거로 소수민족의 통합을 꾀하고자 하는 중국의 속내가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치졸한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역사 왜곡은 물론 외교적 마찰이 발생하면 한국 기업에 경제 보복을 단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경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을 주무르려는 속셈으로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중국의 옹졸한 민낯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유명한 인물과 위인들마저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최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중국판에는 세종대왕, 백범 김구선생, 윤동주 시인,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피겨스타 김연아, 축구선수 손흥민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과 인물이 조선족 대표 인물로 소개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특히 조선족과 한민족을 동일시하며 사실상 한국인 전체를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국 문화 공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자국의 속국인 것처럼 조작한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 정부가 뿌리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근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는 국내 김치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파오차이라는 중국식 김치 표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황고시보는 중국 쓰촨 지역의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국제표준인가를 받은 점을 보도하며 중국의 김치 사업이 국제 김치 시장의 기준이 됐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같은 중국의 김치 공정의 심각성을 느끼고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김치의 종주국이 한국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일종의 지식재산권인데, 김치의 종주국이 한국임을 해외에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등과 지리적 표시제 제휴를 맺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는 최근 공개된 중국의 김치 제조 과정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이라며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된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알몸의 인부가 누런 물에 담긴 통에 들어가 맨손으로 배추를 휘젓습니다. 구덩이에 담긴 물을 또 다른 인부가 발로 밟고 다니기도 합니다. 절여진 배추를 녹슨 굴착기로 옮기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시청자들의 역겨움을 자아냈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산 김치 불매운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산 김치를 쓰는 식당을 아예 피하거나 김치찌개, 김치찜 등 김치가 주재료인 식당을 꺼리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비단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중국산 짝퉁 김치가 아닌 한국의 원조 김치를 찾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독일로의 우리나라 김치 수출은 최근 1년 새 2배로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독일 김치 수출액은 119만 1000달러로 전년 54만 4천 달러에 대비해 118.9%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치가 독일 언론에 소개되고 현지 주요 슈퍼마켓 체인에 진입하면서 입소문을 탄 덕분입니다.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한 해 한국에서 수출한 김치를 100만 달러 이상 수입한 국가는 총 14개국이고 총 수출액은 1억 4,4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유럽연합 중 독일은 2위의 한국산 김치 수입국으로 2012년 이후 수입액이 약 10배 증가해 지난해에는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독일같이 원조 김치를 찾는 국가들이 늘어나자 한국의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수출 지역도 다변화되어 수입국이 전세계 80여 곳에 달했습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1억 4,451만 달러로 전년보다 37.6%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2012년에 1억 661만 달러를 8년 만에 넘어선 것입니다. 우루과이, 브라질 등 남미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의 중동 국가, 사이판 등의 섬으로 구성된 북마리아나 군도를 비롯해 태평양 섬나라들까지 김치의 우수성을 깨달은 나라들의 원조 김치 수입이 이어졌습니다. 국가별로 수출액을 보면 일본이 7,110만 달러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인 49.2%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미국 2,306만 달러, 홍콩 776만 달러, 대만 587만 달러, 호주 564만 달러, 네덜란드 515만 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김치를 가장 많이 찾은 국가는 바로 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김치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김치가 원조임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 파오차이에서 유래한 음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온라인 경제지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는 한국 김치 기원 논란에서 엿볼 수 있는 한국의 반론 문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치의 기원이 중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김치 종주국 논란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한국인은 다양한 문화의 한국 기원서를 주장해왔다. 스모, 가부키, 간장, 우동 등도 한국의 문화로 주장해왔다. 김치라고 하면 요즘에는 고춧가루로 담근 붉은 김치를 연상하지만 원래 김치는 피클과 같은 절임 채소를 뜻하는 말이었다. 1760년대 한국이 기근을 겪을 당시 소금의 대용품으로 고추를 넣은 게 한국의 김치의 시작이었다. 중국이 국제 표준화 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야채라는 뜻이지만 고려사에 기술된 한국 최초의 김치는 소금으로 절였다는 뜻의 침채라는 이름의 음식으로 절인 야채, 마늘, 생강을 넣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설명만 놓고 봤을 때 파오차이와 김치의 원조인 침채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각 국가에서 각각의 풍토와 민족성, 생활 습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치의 원조가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일부 중국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건 알아가지고 원조 김치는 제일 많이 수입해다 먹으면서 중국의 파워 차이가 원조라며 한국인들의 심기를 살랑살랑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본이 자랑하는 문화 상당수가 실제로 한국이 원조 국가인데 김치를 중국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한국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듯한 인상을 줘서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의 말처럼 기모노는 백제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04년 일본의 대표적인 기모노 연구가 와가다 마츠코가 주장한 사실로 백제에서 들여온 기모노로 일본 전통 궁중 의상이 완성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념일까지 만들어 즐기고 있는 명란젓과 일본 소고기, 와규 또한 제주도 흑우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고 사시미로 불리는 생선회 또한 가장 대표적인 일본 음식이지만 한국, 중국, 일본 3국 중 일본이 가장 늦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는 중국과 일본에 대항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치 종주국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해 김치가 남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홍보를 세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동력과 좋은 계획을 만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독도, 위안부 문제 또한 국가 이미지와 위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시각을 개선하고 바꾸는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조 김치를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김치를 불매하자는 선언까지 나오고 있으며 점주들에게 가격을 걱정하지 말고 깨끗한 국산김치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네티즌들도 많습니다. 한국엔 구정물 김치가 수입되고 중국엔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김치가 수출되는 상황을 두고 분노한 네티즌들은 차라리 수출하지 말자는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만 봐도 돈독이 올랐냐? 저렇게까지 자존심 버리고 팔아먹고 싶나? 우리 문화를 팔아먹는 건 우리의 정체성을 팔아먹는 것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나를 뺏기면 그 다음에는 다 줘야 한다. 일제치하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우리 김치에 파오차이라고 표기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넋을 빼고 사는 거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지. 돈 때문에 민족의 뿌리까지 던지다니. 아닌 것은 아니다. 중국의 김치 수출하지도 말고 수입하지도 말자. 더럽다는 의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방에 쭉 보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프레임푸시와 함께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정말 유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베의 첫 마스크 2장이 아직 배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후생 노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도쿄도를 제외한 46개 도부 현에는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후생성의 공식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첫 마스크 배포 현황을 보면 준비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첫 마스크를 2장씩 배포하겠다는 아베의 발표는 지난 4월 1일에 있었고 4월 17일부터 도쿄도에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용으로 우선 배포한 마스크가 곰팡이나 머리카락 등이 들어가 있거나 때가 묻어서 반품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토추 상사 등 마스크 제작사들은 4월 23일 미 배포분을 모두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아직 준비 중이냐, 차라리 PCR 테스트나 확대하지 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마스크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배포도 못하고 있네요. 문제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 있는 일본인들 대단합니다. 다음 뉴스는 인도에서 발생한 LG 화학가스 누출 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로는 11명이 불행한 일을 당했고 수천 명이 병을 얻어서 누워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 당국은 안드라 프라데시 공장의 피난 지역을 반경 5km로 2배로 늘린 상황입니다. 인도 경찰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LG 폴리머 경영진에 대해 고발을 할 정도로 유독물질의 과실 취급 및 태만으로 공공생활에 해를 입히고 위태롭게 한 것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었으며 대부분은 안정적으로 가라앉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에 의하면 이 공장은 시일구로 몇 주 동안 가동을 멈추었으며 며칠 전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보수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좋은 일로 세계의 탑 뉴스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뉴스는 전 세계의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으로 신속 보도와 후속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남성의 정액에 C19가 발견되어서 성적으로도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샹치우 시립병원의 연구팀은 38명의 최종 판정자 남성을 치료한 결과 16%의 남성의 정액에서 C19가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 중 4분의 1이 심각한 증세를 보였으며 겨우 9%가 회복했습니다. 수컷 생식기관은 일반적인 면역체계가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 영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보고는 새삼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에볼라와 지카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남성이 회복된 지 수개월이 지나는데도 정액에서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소식은 전파 가능성을 파악한 것만으로도 인간은 조심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금욕 또는 콘돔 사용이 매우 중요한 예방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갈수록 태산이네요. 끝나지 않을 것만 두려움마저 들게 합니다. C19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뉴스는 머더 호넷을 사마귀가 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은 자이언트 말벌을 머더 호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날아왔다는 대형 말벌은 양봉가를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워싱턴주 농무부는 이들을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고, 곤충학자들은 위험성을 부각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정도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한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사마귀가 머더 호넷의 머리를 찌르고 먹어치우는 영상입니다. 57초짜리의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의외로 많은 미국인들이 위안을 받고 두려움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스 중에 C19 다음에 머더 호넷이라니 맙소사 라고 적혀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 위험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뉴스는 목숨을 걸고라도 빠찡코를 하겠다는 일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영업을 자제하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빠칭코점들은 영업을 재개해 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을 정도인데 인터뷰에 응한 남성은 세상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방송에서 오전 10시 개점 이전부터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현장을 중계했습니다. 영업점 내부에서 바짝 붙어서 대화를 하면서 빠칭코에 열중인 사람들은 집에서는 떨어져 있었다. 원정 왔다. 두려운 줄은 모르겠다. 다른 시민들이 전파될까 걱정을 하는데 솔직히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빠칭코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코이케 도쿄 도지사는 영업을 재개한 빠칭코 점포 이름을 공개하겠다. 조밀하게 앉아있는 것은 전파의 원인이 되고 지역 내 전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 라며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빠칭코를 하겠다는데 뜯어 말릴 수가 있을까요? 참 대단합니다.